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오늘은 예, 마지막 장이 열렸고 이제 마무리됐고 내일은 휴장입니다. 31일은 휴장이니까 장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결산을 해보셔야겠죠. 올해 과연 주식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 수익을 내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방을 했는지 다들 참 궁금할 거예요.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야, 이 주식 투자가 이게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또 한 해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식 투자 참, 어, 여러분들 뭐 어떻게 보면은 쉽게 생각하고 덤벼 들었던 분들도 꽤 많으리라 봅니다. 올 한 해 국내 증시에서 한 250조 원이 날라갔습니다. 250조 원 증발했고요. 지난 27일 종가 기준 했을 때 코스피 시가총액은 1966조 9570억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은 333조 8740억이죠.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28일 당시를 보니까 2126조 3720억 429조 3910억 원보다도 각각 159조 4150억 94조 5170억 원이 줄었습니다. 올 한 해 코스피하고 코스닥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이 253조 9320억이네요. 253조 9320억. 이 중에 삼성전자 시총 감소액이 148조 510억 정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이제 기관애들 매도세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에 집중이 됩니다. 각각 10조 3,780억 정도 그리고 3조 9,390억 정도 주식을 이제 매도를 한 거죠. 일단 1월 2일 기준가 2,655.28이었던 코스피가 12월 27일 종가 기준 2,404.77 9.43%, 코스닥은 866.57에서 665.97로 23.1% 하락을 했어요. 같은 기간 미국의 그 S&P 500은 26.5% 올랐죠. 나스닥은 33.37% 상승을 해가지고 완전히 대조를 보였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20.37% 올랐어요. 중국 상해 지수 14.2%, 홍콩 항생 17.8% 올랐습니다. 참 제가 봐도 참 답답합니다. 속이 터지죠. 이렇게까지 많이 부진할 줄이야 생각도 못했다. 그리고 올해 글로벌 증시가 인공지능 그 AI 반도체를 위시한 대형 기술주 랠리에 힘입어서 강한 상승세를 기록하는 동안에 국내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약간 디커플링 현상이 뚜렷해진 겁니다. 지난해 증시 주도주였던 반도체랑 배터리 업종의 동반 부진이 이어졌는데 여기에 정치 불확실성까지 지수의 발목을 잡다 보니까 반등의 모멘텀이 약화됐다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30일날 35일이잖아요. 그 증시 폐장일인 이날 종가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은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28일 대비 각각 9.63, 21.7%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 미국 S&P 500이 아까 말한 것처럼 25.89% 상승했잖아요. 나스닥은 33% 이렇게 상승한 거는 대조적인 겁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1963조 3290억입니다. 그러니까 2000조가 안 돼. 2000조가 안 됩니다. 웬만한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만 통보돼요. 보면은 이게 참 우리의 현실입니다. 결국은 그 지난해 말에 2126조 3700억이었는데 한 163조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좀 많이 기여를 했죠. 삼성전자가 시총에서 약 151조 원이나 빠졌습니다. 151조 원. 전체 지수에 부담을 줬고 연고점까지 오르면서 10만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던 우리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해 말 78,500원 대비 32%나 내려가지고 3,200원, 53,200원에 올해 거래를 마쳤다는 거죠. 이 전기차 캐즘 여파의 2차전지 관련주 역시 주가가 하락 곡선을 그렸고 LG엔솔은 올 들어서 18.6% 내렸고 코스닥 2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 역시 주가가 각각 61.8%, 56.5% 내리면서 반토막이 났어요. 이처럼 반도체랑 2차전지 기업들의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인데
시장의 분위기가 더욱더 침체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KRX 반도체 지수는 올해 20.7% 정도 내렸고 KRX 2차전지 탑10의 지수의 경우 44.8% 미끄러졌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과 달러 강세,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등 국내 증시의 비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하반기 들어서 코스피에서만 21조 1460억 정도 순매도한 점, 이게 지수 하락을 좀 이끌었어요. 여기에 이달 초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정치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된 거죠.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로 삼아 추진해온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역시 무색해졌는데, 기업의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등 소각 등을 통해서 주주 환원과 자본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한국거래소가 지난 9월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등을 발표를 했는데, 기업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가 빠지다 보니까 정책 추진 동력을 좀 잃은 탓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상반기에는 그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자동차, 바이오, 금융 등 그 저주가 선자산 비율 관련 업종의 주가도 약세를 보였고, 금융주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들이 계엄 선포 이후로 12월 한 달 사이에 1조 원 넘게 팔아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도 여전히 부진하고, 그래서 한국거래소 기업 공시 채널 카인드에 보니까 20일 기준 그 밸류업 공시를 진행한 기업은 97개사네요. 97개사로 전체 상장사의 3.7%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의 그 부진한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투자 심리가 극단적으로 위축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현 상황에서 시장을 견인할 긍정적인 이벤트가 나타나길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고, 각종 경제 지표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2025년 경제 정책 방향도 수년이 돼가지고 뚜렷한 정책 모멘텀이 부재하다는 점, 국내 증시 매력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현재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오류가 커지다 보니까 기업의 이익 전망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불확실성이 투심 악화에 기름을 좀 부은 것 같아요. 올해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큰 축인 그 주주환원, 이 주주환원 관련 인식은 개선이 되었는데, 진정한 밸류업 효과가 나타나려면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기관 투자자의 책임 있는 역할, 그리고 본질적인 수익성 향상 등 이런 측면이 정상화돼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하여튼 좀 더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약간 현명하게 우리가 잘 대응하면서 이겨내야 돼요. 근데 지금 거의 뭐 무정부 상태죠. 탄핵 정국이라서 상당히 좀 힘든 시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그 투자를 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좀 현명하게 투자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얘기만 듣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현명하게 하십시오. 삼성전자 뭐 좋은 기업이지만은 결국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좀 애물단지가 된 것 같은데, 새해는 좀 올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빨리 탈출하실 분들은 빨리 탈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미국 주식도 있고 뭐 다양한 투자할 그런 수단들은 많으니까 공부를 잘 하셔서 적절하게 분산 투자 잘 해가지고 잘해서 여러분들이 좀 짜임새 있게 투자를 잘 해가지고 뭐 이익을 남겨야겠죠.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잘하는 수밖에 없다. 이 잘한다는 게 참 어떻게 모호한 말인데 어떻게 좀 표현할 수가 없네요. 뭐 개인들이 한 20% 정도 수익을 내면은 진짜 잘하는 거예요. 1년에 20% 수익.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20% 수익 낸 사람 있는가? 자기 계좌에서.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건데, 하여튼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에 맞게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뭐 실패했다고 해서 계속 실패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또 잘하셔서 돈 벌면 되죠.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아침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굿나잇.